강한 비구름대가 충북을 강타했습니다. 청주 복대동에서는 상가가 밀집한 저지대가 또다시 침수되는 등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각종 규제로 막혀있던 대청호 뱃길이 39년 만에 열립니다. 민관이 협업한 규제혁신 우수 사례로도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쟁 대신 상생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식당과 카페 밀집 지역에서 공존을 위한 문화거리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MBC 충북 공개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충북 현안과 당 쇄신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졌던 충북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낸 시민들이 많은데요.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청주 무심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세찬 비가 쏟아졌던 이곳은 약 30분 전쯤부터 다시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고 있는 상태인데요. 날이 밝으면서 도로가 일부 드러나긴 했지만 낮은 곳은 여전히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제 뒤로 흐르는 무심천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밤사이 시간당 53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충북 청주시 복대동을 비롯한 청주 시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인근 하천에서는 흙탕물이 불어나면서 도로 경계로 넘치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퇴근 시간부터 밤까지 무려 70건 가까운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북은 청주, 진천 등 6개 시군의 호우 경보가, 나머지 5개 시군의 호우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제천 백운 292mm, 청주 복대동 242, 괴산 청천 222, 단양 영춘 217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곳 하상도로 전 구간도 전면 통제 중이고 바로 인근의 흥덕교 지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무심천처럼 괴산댐 바로 아래 남한강 지류인 달천 목도교 지점도 이미 경보수위 4.5m를 훌쩍 넘겨 홍수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충주댐도 유입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수위가 135m까지 차올라 홍수기 제한 수위 약 3m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오늘도 또 다른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어 충북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청주 무심천에서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어젯밤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린 충북에서는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청주시 복대동에서는 저지대에 있는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 지역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밤늦게까지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도로의 모습입니다. 길 전체가 하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물에 잠긴 아파트 진입도로에 주민 수십 명이 대야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연신 빗물을 퍼내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워낙 침수 범위가 넓어 역부족입니다. 이미 빗물은 사람 허벅지 높이까지 차오른 상황. 우산으로 내리는 비를 막아보지만 이미 온몸이 젖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젯밤 이 일대에 시간당 53mm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본격적인 배수 작업은 119가 출동하고서야 시작됐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주민들이 나서서 119 배수 펌프를 침수 지역 한가운데로 옮기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빼고 빼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그냥 안 빠지네, 그죠? 우리 그냥 있잖아요. 자정을 훌쩍 지나서야 물이 다 빠진 도로. 빗물이 휩쓸고 간 인근 가게 안에는 테이블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고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주변 건물과 길가에 주차된 차량 수십 대는 물에 잠겨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메카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침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옮겨놓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주민들은 밤새 또 비 피해를 입을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하나는 여기 세워놨는데 잠겨가지고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보고 올라가려고 지금. 이 지역은 저지대여서 어제 새벽 시간당 40mm의 폭우 때도 물에 잠겼었는데 저녁에 내린 폭우로 또다시 침수됐습니다.
큰 비가 또 한 번 내린다는 예보에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최근 환경부의 규제 완화로 대청호에서도 도선 운항이 가능해졌는데요. 옥천에서도 도선 운항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대청댐 건설 이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180여 척의 배가 다니던 대청호. 하지만 1983년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보안상의 이유로 모든 선박 운항은 중단됩니다. 시간이 흘러 청남대는 누구나 찾는 관광지가 됐지만 도선 운항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자그마치 39년이나 걸렸습니다. 환경부가 1990년 이뤄진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관련 고시를 최근에야 개정한 겁니다. 안전이 오르면 위로도 다닐 수 있으니까 걸어서라도. 근데 이제 녹을 때하고 오를 때하고는 운행을 못 하니까. 차도 싣고 가다 빠지고 뭐. 옥천군은 우선 수몰 지역인 안남면 장계리에서 연주리를 거쳐 옥천읍 수북리까지 40인승 규모의 친환경 전기도선 2척을 운항한다는 계획입니다. 목표는 2024년 3월. 이를 위해 내년 4월까지 모든 설계를 마무리하고 선착장 설치 공사와 함께 도선 건조 작업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데서 타고 필요한 데서 내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협버스형 전기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청호에 다시 백길이 열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도선 운항으로 지역 관광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우리 옥천 주민들도 어떤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많은 기대감도 갖고. 문제는 예산입니다. 전기도선 건조비만 40억 원, 선착장 설치비 60억 원 등 필요한 예산만 150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 계획은 옥천군이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코로나19 6차 재유행이 지속되면서 충북도 내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이 지난 2일에 이어 또 추가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거점 전담병원인 충북대병원에 위중증 병상 9개, 준중증 병상 11개를 추가 확보해 원내 격리 병상을 60개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이 확보한 전담 병상은 충북대병원과 오송 베스티안병원 두 곳의 위중증 41개, 준중증 39개, 준등증 102개 등 모두 182개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충북도 내 병상 가동률은 38.9%로 일주일 전보다 7.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까지 몰렸던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 경쟁이 아닌 상생을 택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는 도심 인접 외곽거리에 있는 카페와 식당, 공방 등이 공동 쿠폰제를 운영하는 등 문화거리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LP로 꾸며진 음악다방 카페. 7080 등 전 세대를 아우를 만한 음반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즈넉한 산을 품은 또 다른 카페. 잘 말린 꽃으로 차를 우려내고 약초차로 건강을 더합니다. 충주 도심과 멀지 않은 직동. 프랜차이즈 없이 다양한 주제로 3km에 걸쳐 모여있는 크고 작은 카페들입니다. 한식과 양식 등 다양한 식당과 매주 음악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장, 리본을 활용한 공방까지 모인 업체만 20여 곳. 이 중 업체 18곳이 공동 쿠폰 할인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기준으로 5,000원의 음료 1개 구매 시 도장 하나를 제공하는 건데 한 장의 쿠폰에 도장 10개를 모아온 손님은 다음 방문 시 어느 곳에서나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뿐 아니라 식당과 각 공방도 별도 기준을 정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쟁자일 수도 있는 이들 업체들이 한데 뭉친 건 코로나19라는 위기가 한몫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음식, 좋은 음료, 충주 시민들이 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서 좀 위기투합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업체들은 나아가 직동 카페 문화거리라는 공동 간판을 걸고 문화 공연과 전시 기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사진 공모전을 통해 카페 곳곳에 하나로 연결되는 전시회와 음악 공연을 한다는 구상입니다. 누구의 무슨 전 그러면 이 골목 전체가 한 사람의 작품으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좀 이런 식의 약간 좀 기존과는 좀 다른 이제 퍼져 있는 이제 전시 공간을 생각 중이고. 한데 몰려 있지만 경쟁 대신 공존을 택한 상인들. 문화 다양성과 공간이 부족한 지역 사회에도 활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열리는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해외 게스트들이 대거 방문합니다. 영화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며의 마이크 피기스 감독이 올해 국제경쟁심사위원장으로 위촉돼 직접 제천에서 심사하고 영화 E.T.의 예술감독인 아이토르 오드리오 졸라도 영화제에 참석합니다. 또 개막작 소나타의 바르토즈 블라슈케 감독과 국제경쟁작 시리어슬리 레드의 주연 배우 크루보일란, 뮤지션 그제고즈 플론카, 테크노 DJ 로랑 가르니에 등 20여 명의 해외 관계자가 제천을 찾아 관객과의 대화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충북 지역 투표를 하루 앞두고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MBC 충북에서 열렸습니다. 박용진과 강훈식 후보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당대표가 돼 책임지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이재명과 박용진, 강훈식 세 후보자가 충북에서 맞붙었습니다. 최근 3번의 선거에서 3연패를 하면서 위기에 처한 민주당. 세 후보 모두 자신이 강한 민주당을 만들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유능하고 강한 그리고 국민 속에서 소통하면서 혁신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또 소신 있는 정치로 집권 여당에게 할 말을 하는 그런 정치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이 새롭게 변하고 젊게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500만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꼭 필요하다면서 기반시설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광역 교통망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수 있느냐가 매우 핵심입니다. 광역교통망 체계 완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벨트를 연결해야 됩니다.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박용진 후보와 강훈식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직격탄이 되었던 계양을 출마와 관련된 해명과 사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님께 지방선거 때 계양 출마한 게 상처가 된 분들은 실제 존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패배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피하지 않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책임지겠다고 맞섰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는 여당과 제대로 싸우는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고 거기에 제 역할이 있다고 판단했고 권리당원 투표와 충북 지역 국민 여론조사 투표는 토요일인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투표 결과는 다음 날인 14일 발표되며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28일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다음 달 1일자로 취임 후 첫 교원과 전문직 48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주교육장의 박재환 산남고 교장, 제천교육장의 김명철 금천고 교장, 보훈교육장의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 단양교육장의 김진수 단성중 교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공보관의 송영광 오창고 교장을, 정책기획과장의 한백순 수곡초 교장, 학교혁신과장의 장원숙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교원 인사과장의 손기준 훈덕교교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판매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죠. 조달청이 인증한 우수한 혁신 제품을 공공기관과 기업이 구매하도록 돕는 혁신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가 대전에서 열렸는데 코로나19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텀블러 자동살균 세척기입니다. 텀블러를 10초만 꽂아둬도 세제 없이 물만으로 99.9% 살균이 이루어지는데 지난해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뒤부터 판로가 열렸습니다.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선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약 1,300대 정도가 현재 전국에 있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등에 현재 납품되고 있습니다. 1m 높이에서 떨어져도 즉시 부풀어 올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고 위치를 전송하는 산업용 에어백도 혁신 제품으로 지정돼 300여 개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공고 조달용으로 저희 제품이 개발됐기 때문에 많은 현장에서 저희 제품이 뿌려져서 그리고 공급되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좀 안전하게 이렇게 혁신 기술로 인정받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형 디지털 락인데 락에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는데 기계식 대비해서 이력이 다 남고요. 조달청은 지난 2019년 혁신조달 법제화 이후 혁신 제품 1,176개를 지정하고 매년 전시회를 열어 정부가 이들 제품의 첫 고객이 되는 판로 개척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들 제품 6,200여억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혁신 제품은 공공기관의 구매 물품의 1 내지 2%를 혁신 제품으로 구매해야 되는 구매 목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소개하는 혁신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는 대전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광주, 이어 부산에서도 열립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의 청년 인구는 31만 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이 많아 대전시의 고민이 큰데요. 주로 직업과 주택 때문인데 대전시가 월세 20만 원 제공 등 새로운 유인책으로 청년 유출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에서 6년째 자취를 하고 있는 김현일 씨. 월세 25만 원에 관리비 3만 원, 공과금을 합치면 매달 고정비만 30만 원이 넘는데 특히 집세는 부담입니다. 달마다 30만 원씩 나가는 건데 이게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은 되게 큰 거거든요. 이게 30만 원이. 근데 월세 지원을 반이나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은 이 돈을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돈에 대한 스트레스, 돈에 대한 걱정이 조금 사라질 것 같습니다. 대전시가 이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건데 만 19살에서 39살 이하 1인 가구나 부부에게 오는 11월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내년도는 더 강화해서 대전시 독자적인 대전형 월세 지원 3,000명에다가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지원 2,000명을 더해서 5,000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매달 15만 원씩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더해주는 기존 청년 희망 통장은 내년부터 대상을 늘려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월 세전 23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 272만 원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3년, 36개월만 모으면 1,100만 원이라는 되게 초년생한테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산 부족으로 지난 5월 중단했던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도 추경의 예산을 편성해 10월부터 재개합니다. 금리 인상을 감안해 시가 4%를 청년들이 1%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역시 청년 부담을 낮췄습니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중장기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인데 청년 유출의 가장 주요한 요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음성 설성시네마의 누적 관람객 수가 개관 80일 만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설성시네마를 운영 중인 리딩컴퍼니 유한회사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 수는 11,111명으로 하루 평균 126명이 이용했습니다. 음성읍 생활권 주민들의 영화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설성문화회관 3층에 건립된 설성시네마는 2개관 94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충주 사랑상품권의 10% 할인 판매를 일시 중단합니다. 충주시는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달 말이면 올해 확보한 1,200억 원 예산이 소진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되는 다음 달 말쯤 할인 판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액이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기준으로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39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11,000건이 늘었고 액수는 98억 원으로 3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세대수가 2.5%, 개인사업자와 법인수가 6.6% 늘었기 때문입니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3% 가상금이 부과됩니다. 청주시가 내년 6월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지하수 시설로 자진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되고 준공 신고 때 수질 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3단계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한 7개 시군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4개 시군에 재정 인센티브 3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순서대로 증평군 12억 원, 제천시 10억 원, 영동군 8억 원, 옥천군이 7억 원을 받게 됩니다. 재정 인센티브의 자비를 더해 증평군은 별천지 워터스퀘어, 제천시는 회전 교차로, 영동군은 숲 에너지센터, 옥천군은 군도 선형 개량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8월 11일 목요일에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